안녕하세요. 홀로 앉기의 슬픈 돌고래입니다. 오늘은 같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이슈인 LH의 투기 기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한국토지주택공사죠. 줄여서 LH인데 여기 직원 10여 명이 광명 시흥에 한 7,000여 평의 땅을 신도시로 확정되기, 3기로 확정되기 전에 미리 사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수용된다라면, 신도시 부지로 수용된다라면 새로운 땅으로 보상받는 대토 보상 기준에 맞게 쪼개서 보유하고, 확정되니까 또 보상을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돼서 일련의 내용들이 운 좋게 샀던 땅이 신도시가 된 게 아니라 정확한 내부 정보로 그 신도시 부지 수용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사고 쪼개고 유지를 했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4일 전에 나니까 후속 보도들이 이어지고 정세균 총리는 급하게 LH 직원들 투기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다음 달 4월에 서울과 부산의 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일단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한테는 굉장한 악재예요. 현 정권 하에 있는 공기업의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 그것도 부동산에 직결되어 있는 공기업이 부동산 투자를 했다. 투기를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4월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총장 사퇴라든가 가덕도 신공항이라든가 이런 이슈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편가르기해서 판을 짰던, 구상을 했던 상황에서 편가르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 국민적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이슈가 된 거죠. 어쩌면 이게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큰 악재라고 봐요. 그 얘기는 계속 이어가서 할 거고요. 지금 옆에 뉴스 타이틀들을 보시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야 모두가 한 목소리로 LH공사를 비난하고 책임 소재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악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도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하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를 잘 공격해야 마땅하지만, 지금 이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LH라든가 국토교통부 혹은 국토위, 국회의원이죠.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정권이 넘어가기 이전 정부들도 다 봐야 되겠죠. 역대 정권들, 그리고 건설사들, 아마 아무도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에 대한 의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 감사원이 빠진 경찰의 조사가 믿을 수 없다,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사들도 있는데, 검찰 감사원이 껴도 지금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경찰에 정권의 목을 노리는 수사를 할 사람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기사의 맨 마지막 기사 타이틀을 보면, 그래서 부랴부랴 LH에서 다른 신도시, 창릉 신도시의 토지 소유자 중에는 우리 직원은 없다라는 해명 같은 보도를 한 거죠. 근데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지금 LH 직원만 조사해야 되겠습니까? 신인척, 차명 이런 것들을 당연히 조사해야죠. 그리고 물론 이거는 LH의 발표니까 수사를 기대할 수 없지만, 제대로 된 수사라면 LH 직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의원들, 고위공직자들, 정권의 실세들, 건설사, 임원들까지 다 봐야 되겠죠. 근데 앞으로의 발표들이 지금 LH의 해명 같은 저 보도 이상으로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저런 웃기지도 않은 눈가림 같은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걸로 봐서 이미 좀 가늠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시간을 두고 조사를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의 정권, 지금의 정치 세력들이라면
겉으로 보여지는 액션들과는 다르게 속으로는 적당한 선에서 멈춰지기를 입막음, 그리고 마녀 사냥들을 하겠죠. 뭐 일타 강사니 해서 LH 직원이 뭐 유튜브에서 유명한 투자 자문 유튜버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녀 사냥도 시작되는 것 같고, 뭐 변창흠 지금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비리가 일어난 당시에 LH 사장이었다라는 동에서 욕바지 인물들을 찾는 기사들이 이미 벌써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 모두 사실은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 칼을 스스로에게 겨눌 수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을 찾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선거를 앞뒀으니까요. 일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기업들을 얘기할 때 제가 뭐 KBS라든가 뭐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전 동영상에서 한 얘기 중에 부정부패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데, 이런 공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 사고의 기준은 필요한가 아닌가도 중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부패와 필요성을 두 가지 축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LH가 하는 일은 주택건설, 대부분 아파트죠.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는 것, 그 아파트 지을 땅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것, 그런 거죠. 이게 지금 공공택지의 개발이라든가 주택 보급률이 굉장히 떨어질 때 급하게 단시간에 계획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라든가, 민간의 주택 개발 역량, 토지 개발 역량이 기술적으로 부족하든 금융적으로 부족하든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공공기관 혹은 공기업이 존재 가치가 있지만, 지금 그런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레미안이라든지 자이라든지 푸르지오라든지 이런 민간의 아파트들이 더 선호를 받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급하게 주택의 공급이 필요할까요? 지금 아파트 값이 오른 것들이 아파트가 부족해서일까요? 이렇게 이미 아파트,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서 시장의 선호도가 민간 건설사가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적인 주택을, 공공택지를 개발하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설과 개발, 설계 같은 것을 민간 건설사에 하청을 줄 수 있죠.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하청을 주고 하는, 관리하는 것들은 관련 공기업, 다른 공기업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하고 이미 이제 민간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하는 일반 기업들에서는 당연한 일인데요. 지금 공공기관, 공기업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상식적이지 않나요? 게다가 세금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부패가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방만한 상황인 공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 투기 의혹에 대한 기사를 봤을 때 이 생각이 또 들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굉장히 큰 폭탄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적절한 조사는 좀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LH라는 공기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재 놀름이나 홀로 앉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 됐는데, 여기만 이럴까요? LH만 특별히 부패했을까요? 지금 오른쪽에 첫 번째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시면 지금 투기 기사가 난 당일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기업 2년 연속 1위라는 자화자찬의 LH 기사가 있습니다.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코미디가 아닐 수 없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이 투기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면 저 기사 그대로 LH가 이미지를 갖고 가겠죠.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좋은 이미지 혹은 별다른 문제를 지적받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들, 공기업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저만 이상한 건가요? 이런 총체적인 부패를 느끼는 거는 저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면, 기사가 터진 후에 LH 직원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우리는 투자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이게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뭐 이런 글들이 있는데, 굳이 뭐 이해충돌 방지의 원칙을 들어서 도덕성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넓게 퇴임하기 전에 노후 준비다 라는 얘기가 이미 돌고 있고, 주변을 봐도 뭐 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뭐 부정부패, 부동산
투기, 비리들을 이렇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덕 기준이 떨어지는 게 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슬프지만.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고 나라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이순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어야 되겠죠. 뭐 체력이 있어야 힘들더라도 다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텐데, 지금 나라가 막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들 중에 뭐 일자리도 줄어들고 애도 낳을 수가 없어서 인구도 줄어들고, 빚은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코로나 이전부터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느끼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개혁 역량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바보가 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더 큰 게 아닌가 싶어요. 공기업에 들어가고 고시에 합격해서 권력에 가까이 갔는데 한몫 챙기지 못한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부당이익을 취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순신 프로젝트가 더욱 시급하죠. 지금 상황으로는 이 관련된 혹은 이거보다 더 광범위한 다른 기타 부정부패 비리들에 대해서 엄벌이 처해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고양이가 자기 목에 방울을 달진 않죠. 그래서 문제 해결은 엄벌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리더십이 한국에 있나 둘러보면 그게 없기 때문에 이순신 프로젝트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새로운 포맷으로 만난 홀로 앉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